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김성훈 이사는 바이오 섹터, 바이오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지금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바이오주가 이제 조금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모든 섹터가 한 번씩 순환매 동참을 이제 한 상황입니다. 뭐 IT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뭐 순수 케미칼, 건설 등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반등을 못한 섹터를 찾아보게 된다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뭐 그거 관련해서 올해 초죠. 작년 초만 하더라도 ABL 바이오가 1조 5천억이 넘는 그런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JP모건 컨퍼런스 통해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훈풍이 일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물론 나와야지 나오는 거지만 그것을 떠나서 현재 지금 낙폭과대 섹터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 역시도 그 안에서 전혀 펀더멘탈적으로 변함이 없는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순환매 도는데 제약 바이오 쪽만 동참을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지금 흐름 좀 볼게요. 네, 자 이거는 종목보다는 업종의 어떤 지수 차트로 한번 제가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지수의 주봉의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이틀 연속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섬유의복, 총이목재, 화학, 그리고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기계 보셔도 누가 보더라도 이제 빨간색 양봉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의약품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보면은 반등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분명히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수의 어떤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의 경우에는 올 한해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돈을 벌지 못하는 순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언제든지 주가에 대한 반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센 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기술 수출 계약 혹은 대규모 수출 계약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은 좀 더 강하게 빵하고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은 이제 결국 나와봐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와서 추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바이오 섹터에 이 순환매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시간으로 12일에 끝나니까 곧 마감이 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뭔가 좋은 희소식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출발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업종의 지수를 확인을 해봤는데 종목도 저희가 하나를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어떤 제약 바이오를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삼천당 제약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그동안 거의 2년에서 3년 가까이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11월 달에 유럽 쪽으로 해서 아이리아 시밀러 관련해서 유럽 업체와 텀쉿 계약을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2월 내에 이 텀쉿 계약 같은 경우는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본계약 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 측에 좀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기존에 처음에 텀쉿 계약에서는 유럽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이 진행됐는데 두 번째 이제 이번 2월 달에 나올 본 계약에서는 이것을 25개 국가로 확대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게 계약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5대5, 매출이 5대5로 나눈 거거든요. 빅파마 입장에서 이 매출을 5대5로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건데 왜 이렇게 좋은 어떤 파격적인 계약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만큼 이 아일리아 시밀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일리아 시밀러의 임상 결과가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북미와 캐나다 쪽의 추가 계약을 시장은 좀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삼천당장을 보실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 계약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임상 결과가 진짜 제대로 나오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이 계약을 진행했고 또 유럽 쪽에서 텀식 계약을 체결한 이 상대 업체를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정해 볼 건데 그만큼의 좋은 어떤 5대5의 매출 계약을 할 만큼 계약 조건이 삼천당 제약적으로 좋았다는 뜻은 임상의 어떤 결과가 그만큼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했었던 섹터 중에 제약바이오였었고, 네. 근데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 최근에 3개월 동안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기록한 종목이 결국은 삼천당 제약이거든요. 현재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 보시더라도 11월 마지막 주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왔고 지금은 다시 2차 상승을 위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뭐 재료가 나와서 따라 붙는 것보다는 이럴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네. 지금 4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격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서 거의 2배 이상 좀 보면서 거의 9만 원 정도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4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삼천당제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롤 모델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 레미케이드를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 엄청난 시세를 10배 이상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삼천당 제약도 만약에 아일리아 시밀러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만 하면은 제2의 셀트리온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좀 소외받고 있는 상황인데 순환매 타임이 올 때 저희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자라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삼천당 제약을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사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